(13차) 시입니다. 13차 시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 가입이 필요한 보장인데 암검진을 이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이 이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시면 좀 팁을 볼 수가 있는데, 국가 암검진은 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경부, 그러니까 6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6가지가 발생이 많거나 또는 사망률이 높거나 이런 이제 암종을 이제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연령을 보면 자궁경부암만 만 20세 여성이고 대부분 만 40세입니다. 위, 간, 유방이 만 40세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만 50세죠. 폐는 만 54세부터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 해주는데 대부분 2년마다 해주고요. 대장은 1년마다인데 요거는 분변 자명 검사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간은 6개월마다 해줍니다. 6개월마다 해주는데 6개월마다 해주는 이유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40세 이상을 전 국민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간암에 위험한 고위험군입니다. 이 고위험군은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간경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하는 거를 이제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간을 보시면 6개월마다 뭘 해주냐면 복부 초음파를 합니다. 간이 복부에 있으니까 이제 간을 보는 초음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청은 피라는 얘기고요. 알파는 알파, 베타 할 때 그 알파고요.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아죠. 그때 나오는 단백입니다. 그러니까 태아 입장에서 보면 태아인 나하고 나를 둘러싼 우리 엄마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 입장에서 나는 엄마와 달라요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단백을 내놓습니다. 그게 태아 단백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을 때 태아 단백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새로운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태아가 없어요. 그런데 인체에서 태아 단백이 나온다는 거는 무엇인가 살고 있는 신생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 단백이 있다. 내 몸 안에 암종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게 태아 단백 검사입니다. 이런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같은 혈액으로 암을 추정할 수는,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종양 표지자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 경부암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구나. 많이 발생해서 이 암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구나. 근데 20세부터 40세부터 50세부터 하는구나. 나이가 조금 일반 건강검진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보다는 좀 더 나이 있는 30대, 40대부터는 암 보장을 반드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암 검진 결과는 대부분 이렇게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암인 위암 결과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소견입니다. 위암 검진은 위 내시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위 내시경상 어떤 소견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조직 검사까지 해줍니다. 이 조직 검사까지가 검진입니다. 그런데 위에도 용종이 생길 수 있죠. 용종 제거하는 거는 들어간 김에 용종 제거한 거는 검진이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검사, 위내시경 검사, 검사는 조직 검사까지가 건강검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정은 요 옆에 있죠. 판정 예시를 보시면 이상소견이 없거나 위험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까지는 이상소견과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성질환은 양성질환 병변이지만 추가 검사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치료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다. 그러니까 양성질환은 위 용종 정도가 되겠어요. 자, 위 궤양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료과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암 검사에서 정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성질환 받고 그 다음에 위암 의심이 있고요. 자, 검사를 했더니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 의심이 나왔어요. 조직 검사까지 한 거죠. 위암 의심이니까. 조직 검사 했더니 위암이에요.
또는 기타는 위 말고 다른 조직, 식도나 십이지장을 볼 수 있거든요. 식도나 십이지장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은 전 단계라는 게 있어서 건강검진 후에 전 단계에 해당하면 빨리 우리가 이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데, 암 검진은 검사를 해서 정상이 아니면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암 검사는 조금 더 일찍 검사하는 그 연령보다 더 일찍 검사 전에 보장을 준비하셔라. 일반 건강검진은 검사하셔도 경계에 해당하면 고지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지만 암 검진은 전 단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검사 보통 40세 한데 40세 이전에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위암 검진 그 앞에 결과 통보서 밑에 이렇게 잘 이제 자세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위암은 우리나라 발생 1위다. 지금 발생 1위가 바뀌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1위였습니다. 자, 1위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무슨 증상이겠습니까? 속쓰림 뭐 이런 게 없어도 하라. 나이만 되면. 그러니까 암은 증상이 없어도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언제? 남녀 40세 이상이죠. 남녀 40세 이상에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를 했더니 발생이 되면, 이상의 소견이 발생하면 큰일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전 30대부터 암 보장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암 검진은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시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대 보통 30대 암 보장을 준비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직장에만 가면 위내시경 시작하시고 암 보장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에서, 우리 내시경으로 하는 모든 결과에서 그럼 정상이 아닌 다른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들을 좀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암은 암세포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세포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세포 하나에서 변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게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게 많아져요. 그럼 많아지면 과형성,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게 완전히 다른 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형성입니다. 다를 이자 써서. 그래서 과형성보다 이형성이 더 나쁩니다. 정상 조직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다른 애가 들어왔잖아요, 이형성은. 그러니까 이형성이 생기면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애지 않으면 걔가 자라요. 걔가 자라서 진짜 유전자가 돌연변이, 앞에 세포 하나는 유전자 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형성에서 제자리암 갈 때는 무슨 용어를 썼냐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써요.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또라이 생겼다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제자리암, 암이 생기는데 그 자리에만 있대요. 그게 더 심해지면 침륜한대. 뭘 침륜하냐면 버티고 있는 나라의 완전한 그 버티는 경계선, 그 경계선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뚫어버리는 게 침륜암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기, 2기 얘기하는 건 침륜암이라고 얘기하고요. 제자리암은 그 제자리에만 있어. 아직 뚫지는 않았어요. 뚫는 성질은 다 갖고 있지만 마지막 볼을 뚫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암은 뚫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나 재발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자리암일 때 빨리 없애자, 빨리 수술하자, 그래서 조기 검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자리암은 우리가 유사암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발생 기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치료와 관련된 어떤 보장을 준비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말라고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도 어느 한계가 있나 봐요. 이 한계치가 넘어가면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이상한 게 생겼을 때 없애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생기죠. 생기는데 생겼을 때 이상한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와 다른 애가 생겼으면 얘를 없애주는 일을 해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면역이라는 애가 하거든요. 근데 면역이 일을 해서 면역에서 이걸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갑상선 초음파를 했더니 갑상선에 물혹, 조금 어려운 말로 낭종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있었던 낭종이 올해 검사하니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면역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면역이 힘이 없어서 일을 안 해. 어떨 때입니까? 당뇨가 있다거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그러면 면역이 일을 안 하면 이 종양, 작은 종양이 어떻겠습니까? 더 커지죠. 더 커졌을 때라도 힘을 내서 면역이 일을 해주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면역이 일을 안 해. 면역이 일을 안 하면 얘가 지세상 만난 것처럼 하면 더 이상 커지기 어렵다. 그럼 얘가 여기서 또라이를 만날 수 있어요. 또라이가 확 변하면 그때 침유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침유남이 생기기 전에 그 종양이 있었잖아요. 양성 종양이 있잖아요. 또라이가 생겼잖아요. 그럼 또라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또라이가 좀 있는 사람. 이 또라이를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 또라이 없애주는 게 표적항암 치료제예요. 표적항암 치료제. 이 표적항암 치료제를 치료를 했더니 잘 치료가 됐는데 원래 이 사람은 종양 억제 유전자도 없었고 면역도 일을 안 했고 그러니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생길 수 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딱 봤더니 또 생기를 봤더니 면역이 일을 안 했네. 그럼 면역 강화를 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이 일을 하게 하는 암제 중에 하나가 면역 관문 억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도 표적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물이 막 개발이 되면서 표적 항암제가 생겼는데 신의료 기술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비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특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역이 일을 안 하는 거,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적은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양성종양이 생겨도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성종양이 전부 다 악성이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악성이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용종은 악성암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장용종은 보자마자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발생 기전으로 봤더니 발생 기전 안에 수술 말고 다른 약물 사용도 되는구나. 그렇죠? 약물 사용도 되는데 치료해도 또 생길 수 있구나. 왜냐면 그 기전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약물 치료 외에 재진단암 또 생기는 걸 대비한 재진단암도 보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장을 보시면 암 전 단계 수술 대장용종 같은 경우는 보이면 띄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 전 단계의 수술 보장. 암 전 단계인데 수술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뒀다 보면 암 전 단계 아닌 거죠. 수술해냈다 하면 암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암 전 단계 수술이다 그러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 보장, 전통적인 암과 관련된 보장이죠. 하지만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완치가 되지만 기전으로 봤더니 또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암이 없었던 분보다. 그래서 재진단암, 이 재진단암은 계속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장은 1회 한보다 반복 보장되는 보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보험이 실손의료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 보장되는 암에서 반복 보장되는 재진단암 굉장히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로 보면 고액, 신의료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하면서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치료들이 있어요. 암 수술 보장 같은 경우 로봇 수술하면 로봇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손에서 로봇 의료비 보장이 돼요. 하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30%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00만 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항암 방사선 보장, 항암 방사선 중에서 요즘에 양성자, 중입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가거든요. 실손해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또 진단비에서 모자랄 수 있어요. 준비를 하셔야죠. 항암 약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항암 약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물로 표적 항암제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간암, 대장암 진단을 했더니 작년에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진단했더니 대장암 3기 간까지 퍼져 있더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나이 드신 분한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젊은 사람은 생기면 안 되는 게 암이거든요. 근데 생겼으니까 더 이상한 게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암 약물을 쓰는데 한 4가지 정도까지도 써요.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항암 약물 보장까지. 그래서 암 보장은 진단비만 많이 보장하시는 게 아니라 전 단계부터 재진단암까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